안녕하세요, 광텐더입니다. 오늘은 조주기능사 필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좀 드리고요. 필기 공부를 하실 때 꼭 외워야 하는 것들 제가 좀 찝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진짜 외워야지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일단은 책을 구매하셔야겠죠. 조주기능사 한 달 안에 합격하기 조선바텐더 책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또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필기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없어요. 첫 번째, 정말 단기간에 진짜 합격 커트라인만 넘고 싶다, 기출문제를 그냥 냅다 푸시면 됩니다. 한 10회 정도 기출문제 푸시면 감이 와요. 약간의 문제은행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푸시면은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왕 공부하실 거,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바텐더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술에 관련된 술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두루두루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공부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 2번 정도 내용을 보신 다음에 문제들을, 기출문제들을 풀어 나가시면은 거의 한 8, 9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한 2주 정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한 시험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시간에는 양주학개론에서 이제 노날콜 음료와 그다음 발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저는 이제 책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음료론인데, 이 음료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알코올성 음료랑 비알코올성 음료를 구분하고 그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알코올성 음료는 말 그대로 술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이죠. 이제 술을 의미하는 거고, 자, 알코올성 음료로는 이제 양조주,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발효주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와인, 맥주, 막걸리, 사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류주가 있어요. 말 그대로 끓여서 만든 술들이고, 브랜디, 꼬냑, 위스키, 진, 보드카, 럼, 데킬라, 메즈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성주 혹은 리큐르라고 하는데 블루큐라소, 깔루아, 베네딕틴 디오엠, 미도리, 아마레토, 드라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단맛과 알코올 그리고 과일 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리큐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음료로는 청량 음료가 있겠죠. 콜라, 사이다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양 음료, 주스류들,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것들이 영양 음료예요. 말 그대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기호 음료로는 커피나 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고 종류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챕터 2는 비알코올성 음료예요. 이제 비알코올성 음료를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차가 있겠죠. 이제 차 같은 경우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바로 발효차의 종류예요. 발효차는 이제 홍차라고 흔히 부르죠. 이 홍차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만드는 다즐링, 그리고 중국의 기문차, 스리랑카의 우바, 이렇게 세계 3대 홍차를 구분을 하는데, 이 홍차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효차로는 보이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를 하지 않는 비발효차는 녹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3대 발효차, 다즐링, 기문, 그리고 우바, 이렇게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원종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뭔지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서 각성 효과를 주는, 그리고 또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죠. 카페인이 뭔지. 그 다음에 커핑은 말 그대로 커피를 평가하는 거예요. 맛과 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커핑이라고 하고요. 요 커핑이 뭔지 또 공부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품질을 가르는 요소들도 가끔 나옵니다. 로스팅, 말 그대로 생두를 볶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렌딩, 여러 가지 원두를 섞어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블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딩, 원두를 얼마나 작은 사이즈로 가냐 굵게 가냐, 추출법에 따라서 이 그라인딩 정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커피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로스팅, 블렌딩, 그리고 그라인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알코올이 들어간 커피. 정말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리시 커피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일랜드 위스키를 넣은 커피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리시 커피. 그 다음에 카페 로얄. 이제 커피 위에다가 스푼을 올리고 거기다 이제 각설탕을 놓은 다음에
각 설탕에 브랜디를 부어요. 브랜디가 이제 고도수의 술이기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제 칵테일이고, 왕족의 커피라는 의미의 카페 로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술이에요. 이제 챕터 3은 이제 양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양조주는 말 그대로 발효한 술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와인, 맥주, 막걸리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양조주를 조금 세분화하면 단발효주 그리고 복발효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발효주는 말 그대로 과일로 만든 것들. 왜냐면 과일은 이미 당분이에요. 이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포도로 만드는 와인, 그 다음에 사과로 만드는 시드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곡물 베이스인 발효주를 복발효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맥주, 그리고 청주, 막걸리, 사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재료, 꿀로 만들면 미드, 아가베, 즉 용설란이죠. 용설란으로 만들면 풀케라는 발효주가 됩니다. 양조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와인이죠. 대표적인 이제 포도로 만든 와인이 발효주로 나와 있고, 워낙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외울 것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와인의 3요소죠. 생산하는 데 3요소는 포도 품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토양, 그다음에 기후가 중요합니다. 때루아라고 보통 말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와인을 분류하는 방법도 자주 나옵니다. 세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그 중간인 로제 와인이 있어요. 이 와인에 따라서 서브하는 온도가 또 다 다릅니다. 이 온도를 묻는 문제들이 꽤 나오기 때문에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19도 사이 정도로 서브가 되고요. 생각보다 좀 높은 온도.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좀 더 차갑게 서브가 됩니다. 8에서 12도. 로제 와인도 화이트 와인과 비슷한 8에서 12도 정도로 서브가 됩니다. 요거는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맛에 따라서 구분하면 당연히 스윗 와인과 드라이 와인, 그 다음에 중간인 미디엄 드라이 와인이 있겠죠. 보통은 이제 달콤한 스윗 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가끔 나와요. 이제 대표적으로 기부병을 이용한, 이제 기부병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포도가 균에 부패가 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수분이 다 날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럼 당분이 되게 높겠죠? 그거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게 기부병을 이용한 스위트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시기를 늦춰가지고 당분을 쭉 올린 다음에 만드는 레이트 하비스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QMP라고 해서 당분이 높은 포도만 뽑아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단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은, 발효할 때 넣는 설탕은 달게 만들려고 넣는 게 아니라 설탕의 당성분과 효모들이 작용을 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단 스윗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건 아니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요거가 또 문제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을 추가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와인은 이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 있고요. 보통 식전주로 많이 마시고,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식후주로 많이 먹습니다. 요거를 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의 유무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스파클링 와인 있겠죠. 탄산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은 프랑스의 샴페인이 있을 거고요. 크레망, 그 다음에 그 기타는 백무쉐. 요렇게 세 개는 다 프랑스에 탄산이 있는 와인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젝트,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스페인의 까바. 요 정도 나라별로 스파클링 와인 이름이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탄산이 들어있지 않는 거는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비발포 와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전주냐 식후주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쉐리 와인 식전주로 마시고요.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 디저트 와인으로 식후주로 많이 먹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베르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주기능사 실기에도 나오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 베르뭇은 가양 와인이에요. 이제 와인을 발효하기 전이나 발효한 후에 브랜디나 아니면 또 다른 향미를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첨가해서 향을 더 만들어내는 이런 와인들을 가양 와인이라고 하고 베르뭇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와인에 관련된 문제는 포도 품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의 포도 품종, 화이트 와인의 포도 품종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아무래도 발효주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돼요. 당연히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적정 온도가 있죠, 와인별로. 그래서 8에서 15도 정도 보관을 하게 되고요. 습도가 또 이제 중요한데 60에서 80% 정도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만 또 너무 습도가 높으면 코르크에 곰팡이가 생기고,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코르크가 수축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서
와인이 상해요.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코르크에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코르크가 오염된 거는 부쇼네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용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부쇼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로마와 부케의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 말 그대로 지역에서 오는 와인의 첫 번째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종과 재배 환경, 때로와에 따라서 달라지는 향을 이제 아로마라고 하고요. 부케는 이제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즉 지역과 상관없이 기타에서 오는 향을 이제 부케라고 합니다. 와인에 관련해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등급이에요. 나라별로 이제 어떤 등급을 사용하는지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빠라는 술이 나옵니다. 이 그라빠는 와인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포도 찌꺼기 가지고 만드는 이탈리아 브랜디를 그라빠라고 합니다. 이 그라빠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솔레라 시스템, 스페인의 그 식전주인 쉐리 와인을 숙성시키는 방법인데, 이제 오래된 와인을 일부를 빼고 그 빈 공간만큼 또 새 와인을 채워서 숙성하는 이런 방식을 솔레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균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솔레라 시스템도 간혹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데가라는 스페인 와인 저장 창고를 의미하는 용어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와인에 관련된 용어들을 기억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와인 공부를 또 마치고요. 그 다음 맥주의 맥주.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 원료가 되는 보리를, 어떤 보리를 써야 되는지 조건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껍질이 얇고 황금빛을 띠며 윤택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달이 크고 균일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걸 많이 헷갈리는데, 전분 함량이 높아야 되고 단백질이 적어야 됩니다. 요 문장을 많이 꽈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13% 이하로 잘 건조된 것, 그리고 발화율이 95% 이상. 이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바꿔서 나오는 게 전분 함유량과 단백질 관련된 게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비 뭔지. 홉은 사실 뽕나무과 식물로 이제 맥주의 특유한 향과 쓴맛을 내주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관련해서 정말 단골 문제인데,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바로 상면 발효 그리고 하면 발효인데, 상면 발효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도로 좀 고온에서 발효되는 걸로 에일, 스타우트, 포터, 램빅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면 발효는 한 5도에서 10도 정도로 발효되는 걸로 라거, 복, 그 다음에 필스너, 생맥주죠. 드래프트 비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음료론과 이제 발효주,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음료 등에 대해서 필기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강은 증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